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강 재무상태표 개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번 들어보셨죠? 자, 재무상태표는 회사의 기말 시점에서 회사의 자산과 부채, 자본을 정리한 표, 그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한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먼저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계정이란 말이 붙어 있죠. 재무상태표 계정. 자, 한번 배워봅시다. 자, 먼저 계정이란 말이 나왔는데 계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장부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단위, 그것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합니다. 계정. 자, 여러분들은 이 계정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러분들 그 집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폴더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폴더들이 있어요. 자, 여러 이제 그런 폴더들이 존재하고, 유사한 내용끼리 묶어서 폴더를 하나씩 만들죠. 자,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구체적인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는 문서 파일도 있고, 뭐 그림 파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이 폴더가 있고, 그 구체적인 이제 파일들이 나온다 할 때,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런 구체적인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정은 폴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시겠다. 자, 그런데 이 계정에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재무상태표 계정,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라는 말은 이미 이제 우리가 들어봤죠. 자, 재무상태표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이것이 이제 떠오르죠.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크게 보면 이제 자산 계정, 두 번째 부채 계정, 세 번째 자본 계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이라는 큰 폴더 안에 그거보다는 조금 작은 폴더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하면 여러분들은 수익, 비용, 이익, 이게 떠오르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크게 보면 이제 수익 계정, 그리고 비용 계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큰 폴더 안에 수익 계정이라는 조금 그보다 작은 폴더, 그리고 비용 계정이라는 또 이 폴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이 있으면 이익 계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익입니다. 수익이 100원이다. 그리고 비용이 80원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익은 얼마예요? 이익은 자동적으로 20원이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산출하는 것이지 별도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계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름을 붙인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방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이라는 큰 폴더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자,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또 작은 폴더들이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서 계정에는 수익, 비용이라는 작은 폴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수익 계정이라는 그 폴더에 들어가면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기 구체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파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비용 계정이라는 폴더에 들어가니까 또 구체적인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 자, 이런 파일들이 있더라. 자, 여기서 이런 구체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이런 파일들, 자, 이것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계정에 구체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거, 그것이 바로 계정 과목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자, 오늘은 재무 상태표 계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산, 부채, 자본 계정에서 관리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됩니다. 먼저 자산 계정에서 관리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2강에서 자산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런데 그 자산을 성격별로 나눠 보면 자,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적 성격의 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채권적 성격의 자산도 있더라. 자,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돈입니다. 그죠? 미래에 내가 받을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돈, 그것이 바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크게 보면 이제 재산, 채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제 기타 또 나머지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자산을 성격별로 분류한 것이고요. 재산, 채권 이런 것들이 계정 과목은 아닙니다. 자, 계정 과목은 아니다. 성격별로 분류하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중에서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재산 성격의 계정 과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이것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재산이 많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자, 재산 하면 우리가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네, 현금, 뭐니 해도 현금이 떠오르죠.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우리가 배우는 재산 성격의 계정 과목으로 현금이 있어요. 현금. 자, 현금. 자, 이 현금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 지폐도 있고 동전도 있죠. 자, 그런 현금을 우리가 통화라고 합니다. 통화. 자, 통화라는 이제 직접적인 그 현금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는 아닌데 지폐나 지폐와 같은 그런 통화는 아닌데 그거에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증권.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통화 대용 증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통화 대용 증권. 자,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통화 대신 쓰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통화 대용 증권에 어떤 것이 있냐?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수표 있죠. 수표. 자기압 수표 같은 거. 수표. 자기압 수표와 같은 그런 수표.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기압 수표 10만 원짜리가 있으면 이것은 현금하고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수표와 같은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금이나 이런 증권은 아닌데 예금이죠. 자, 예금은 예금인데 이것은 내가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한 예금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요구할 때 바로 지불하는 예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불 예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현금 전환이 가능한 예금. 자, 요구불 예금. 이것도 역시 현금에 속하는 겁니다. 자, 이 요구불 예금의 대표적인 것이 자, 우리가 보통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예금 통장이 있죠. 자, 그것을 우리가 자, 보통 예금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예금. 자, 이와 같은 보통 예금이 대표적인 요구불 예금이에요. 보통 예금. 자, 그다음에 자, 회사에서 자, 수표를 발행해 할 목적으로 자, 은행하고 계약을 통해서 개설하는 예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하는데,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이 돈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회사는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자,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요구분리예금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금은 아닌데 현금과 유사한, 거의 유사한 성격의 자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현금 전환이 용이한 그런 금융 상품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 평상시에는 그냥 현금, 현금성 자산 이렇게 뭐 예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따로따로 쓸 수 있어요. 따로따로 쓸 수 있는데 거의 성격이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자, 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통합해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말하면 좀 길죠, 제목이. 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현금 이렇게 말하면 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재산하면 또 떠오르는 거 땅. 자, 땅이 있죠. 자, 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명칭은 쓰지 않습니다. 자, 회계에서 계정 과목 명칭으로는 자, 토지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계정 과목 명칭을 쓴다. 자, 그런데 이 토지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자, 공장 부지도 있고요. 산지도 있을 수 있고, 농지, 또 상가에 있는 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토지가 있는데, 자, 이것을 공장 부지, 산지 이런 계정 과목은 안 쓰는 겁니다. 자, 오로지 계정 과목 명칭으로는 토지를 쓴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토지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토지가 있다. 그런데 토지라는 계정 과목 하나로만 쓴다. 그러면 이 토지를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 토지가 다 섞여 버리는데. 자, 이렇게 질문은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 그렇게 이제 토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자, 회사에서 여러 종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토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고요. 회계에서 계정 과목으로 운용하는 것은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토지에 또 뭐가 올라갑니까? 건물이 올라가죠. 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주택, 공장, 창고, 오피스 빌딩 등등등 여러 가지 건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런 명칭들은 계정 과목으로 쓰지 않아요. 오로지 우리는 회계에서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건물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라는 또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기계장치. 자, 이것은 주로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 자, 그런 기업을 우리가 제조기업이라고 하죠. 제조기업. 제조기업이다. 자, 제조업. 뭐 그런 말 하죠. 제조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 제조기업은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제조업을 하는 그런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정 과목이 되겠다. 자, 그것이 바로 기계장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비품이 있어요. 비품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비품. 여러분들 제1강 할 때 그때 커피점 개업을 한다. 이걸 가지고 경영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품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이미. 자, 비품은 자, 회사의 자, 업무를 위해서 비치하고 사용하는 물품이다 이 말이에요. 비치해서 사용하는 물품. 자, 대표적으로
사무용 책상, 의자, 전화기, 복사기, 컴퓨터 뭐 그런 것들 다 회사의 비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품하고 조금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성격이 비슷한데 달라요, 당연히. 자, 이것은 뒤에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이 또 나왔어요. 앞에 차량이라는 말이 붙어 있네요. 차량, 운반. 자, 우리가 흔히 이제 자동차라고 하죠. 근데 회계에서는 자동차라는 개정 과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량 운반구. 자, 차량 운반을 위한 도구다 이 말이에요.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자, 상품 그리고 제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개정 과목입니다. 자, 상품과 제품은 우리가 재고 자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재고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창고에 있다. 네, 이것도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비품과 소모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비품과 소모품은 자, 사업장에 비치하고 사용하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비품은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합니다. 장기간 사용한다.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장기간 사용하고, 자, 그러다 보니 소모품에 비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금액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용 책상, 의자, 복사기, 전화기,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것은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비품이다. 비품의 성격 잘 알아두시고 장기간 사용. 그다음에 소모품은 자, 왠지 이름에서 풍기죠. 자, 1년 이내 단기간 사용한다. 단기간 내에 사용하고 바로 소멸해야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그래서 비품에 비하면 당연히 금액이 작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토너 같은 거, 그리고 필기교와 같은 각종 사무용품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이나 이런데 당연히 뭐 크리넥스, 화장지 뭐 이런 것들 또 비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소모품이다 이 말이에요. 소모품이다. 단기간 사용하고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격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품, 상품이 아까 나왔는데, 자, 제품하고 상품의 공통점은 자, 판매 목적이다. 판매 목적 자체가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 토지, 기계장치, 비품, 소모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인데, 제품,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측면에서는 제품이나 상품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같다. 그런데 제품은 자, 판매 목적으로 직접 제조해서 생산하는 자산입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제조기업에서 나타나는 거죠. 상품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 어느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매입하는 겁니다. 자, 매입해서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거기에 내 이윤을 좀 더 붙여서 판매하는 겁니다. 매입하여 판매한다. 그래서 이것은 자, 제조기업이 아니라 상기업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자, 제품과 상품은 판매 전까지 어디에서 보관한다? 창고에서 보관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재고자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TV를 예를 들고 있는데 LG전자에서 TV를 만든다. 그러면 같은 TV라도 LG전자에서는 이것을 제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돼요. 자, 이 TV를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유통회사가 자, 매입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소비자한테 판매하죠. 자, 이때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회사는 같은 TV라도 상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은 TV인데 상품 개정 과목 쓰고 LG전자는 제품이라는 개정 과목 쓴다. 자, 구별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는 자산 중에서 재산적인 성격을 갖는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산 중에서 자, 채권 성격을 갖는 개정 과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돈이 있는 거죠. 자, 먼저 자, 회사의 중요한
주된 영업활동. 그 주된 영업활동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에요. 자,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바로 받으면 좋은데 돈을 못 받았어. 그래서 받을 돈이 생겼어. 그때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 그렇죠. 이때는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매출, 판매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생겼다. 받을 돈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된 영업 활동 그 이외의 활동에서 이제 받을 돈이 생겼을 때 대표적인 게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나한테 여유 돈이 좀 있어서 돈을 빌려줬어. 그럼 난 당연히 받을 돈이 있는 거죠.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금전을 빌려줬을 때. 자, 그 다음에 기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예요. 자,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또는 기계 장치를 가지고 있다가 또는 비품을 가지고 있다가 자, 이것을 내가 매각을 했어요. 자, 조금 필요 없게 되어서 또는 신제품,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내가 매각을 했는데 매각을 하고 나서 내가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생겼어. 자, 그때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 아직 받지 못한 돈 해서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계정 과목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이번에는 받을 돈 성격은 아니에요. 받을 돈은 아닌데 어쨌든 채권의 성격은 가지고 있는.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상품이나 내가 서비스를 자, 판매하려면 내가 먼저 매입을 해야 가지고 있다 판매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매입을 하는 단계에서 자, 매입을 하기 전에 돈부터 먼저 지급을 하고 내가 예약을 한 거예요. 내가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예약하고 돈부터 먼저 준 거야. 자, 그러면 돈을 먼저 지금 지급한 상황입니다. 자, 이때는 내가 돈을 먼저 줬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제 어떤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 나한테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때는 자, 받을 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때는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기가 좀 어렵죠. 해당이 안 되죠. 자, 이때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돈을 먼저 지급했다라고 해서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선급금. 돈부터 먼저 줬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자, 선급금. 자, 간단한 이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의류 도매업체 A는 소매상 B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 100만 원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자, 의류 판매 과정에서 받을 돈이 생겼죠. 당연히 매출채권이라는 계정 과목. 자, 의류 도매업체 A는 소유하고 있던 창고를 C에게 매각하고 자, 매각 대금 1억 원은 석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자, 의류 도매업체죠. 의류 도매업체. 창고를 사고 파는 걸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의류 도매업체입니다. 근데 창고를 팔았대. 근데 돈은 아직 못 받았대요. 자, 아직 받지 못한 돈. 그렇죠.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의류 도매업체 A는 다른 업체 D에게 예유 자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6달 후에 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내가 받기로 하였다. 자, 어떤 계정 과목? 대여해 주었다. 그죠? 대여해 준 돈,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의류 도매업체 A는 상품을 선주문하고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먼저 선주문하고 돈부터 먼저 준 거예요.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제2강에서 배울 때 자, 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근데 그 미래는 가까운 미래가 있고 먼 미래가 있다.
그 가까운 미래, 자, 그때는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먼 미래,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거 제2강에서 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개정 과목을 이것이 유동자산이냐 비유동자산이냐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미래에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면, 받기로 했다면 그것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넘어서 아주 장기간 후에 내가 돈을 받기로 했다면 그건 같은 매출채권이라도 당연히 비유동자산에 속할 겁니다. 자, 비유동자산일 때는 앞에 이제 장기라고 하는 것을 붙이죠. 자,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앞에 장기라고 하는 것들이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우리가 상품, 제품이라고 하는 거. 자, 상품, 제품과 같은 판매 목적의 자산은 이것은 장기간 동안 보관하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빨리 팔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고자산도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모품도 마찬가지고요. 소모품도 1년 이내 단기간 내에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비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고와 같은 것들은 장기간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산들은 비유동자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를 한번 봅시다. 채무는 줄 돈 성격이에요. 개정 과목. 자, 여기도 이제 주된 영업 활동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된 영업 활동. 자, 상품 매입했다가 팔려면 내가 일단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원재료. 자, 제품,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제품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원재료가 필요하죠. 그럼 이 원재료는 매입을 해옵니다. 자, 원재료를 매입하고 서비스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 내가 매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줄 돈이 생긴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떤 개정 과목? 그렇죠. 매입 채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주된 영업 활동의 과정에서 줄 돈이 생겼을 때 매입 채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금전을 빌렸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개정 과목? 네, 차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차입금.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나머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봅시다.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필요해. 그래서 건물을 매입해요. 또는 토지가 필요해. 토지를 매입해요. 기계장치가 필요해. 기계장치를 매입해. 비품 매입해. 자, 내가 사용할 목적으로 그런 자산들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영업활동 아니죠. 자, 근데 매입을 했으면 어쨌든 돈을 줘야 하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야. 그래서 줄 돈, 채무가 생긴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자, 어떤 개정 과목을 쓰는 것이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해서 미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미지급금. 자, 매입 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이 개정 과목 꼭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른. 자, 줄 돈은 아닌 자, 유사한 다른 개정 과목을 한번 봅시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자, 아직 판매도 안 했어요. 근데 돈부터 먼저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약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하고는 반대의 경우죠. 아까는 예약을 한 건데 지금 내가 예약을 받은 거야. 예약을 받고 돈부터 먼저 받은 거예요. 아직 판매를 안 했어.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의무가 생깁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의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부채죠. 자, 이때는 돈을 먼저 받았죠. 따라서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선수금. 돈을 먼저 받았다 이 말이에요. 돈부터 받았으니까 나는 의무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자, 매입 채무, 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자, 개정 과목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과 같은 간단한 사례들을 한번 봅시다. 의류 소매상 B는 도매업체 A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자, 그리고 매입 대금 100만 원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의류 소매상이 의류를 매입했죠. 자, 그 과정에서 돈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자, 줄 돈이 생겼다. 당연히 매입 채무겠죠. 자, 의류 도매업체 A는 창고를 C로부터 매입하고 매입 대금 1억 원은 석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의류 도매업체죠.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고를 매입했대요. 창고를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이 회사는. 자, 그런 가운데 창고를 매입했는데 돈을 아직 안 줬다. 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것이다. 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자, 의류 도매업체 A는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고 6달 후에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돈을 빌렸죠. 줄 돈이 생겼습니다.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 어렵지 않죠. 의류 도매업체 A는 소매업체 B로부터 상품 선 주문을 받고 한마디로 예약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돈부터 먼저 받았어요. 판매는 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돈부터 먼저 받았다.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그죠? 선수금은 부채다. 자, 아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배웠던 것처럼 자, 여기도 우리가 제2강에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에 대해서 그 의미는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계정 과목들이 유동부채일까, 비유동부채일까? 자, 매입채무, 줄 돈인데 1년 이내 지급해야 한다면 그것은 유동부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매입채무인데 1년 이후, 장기간 이후에 지급하는 부채라면 같은 매입채무라도 비유동부채인 거예요. 자, 그때는 좀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장기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더라.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계정에서 관리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자본. 자, 우리가 앞에서 조금 배웠습니다. 자, 종잣돈과 번 돈. 그죠? 종잣돈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본금. 번 돈은 이익잉여금. 그렇게 배웠죠? 자, 이제 그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계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그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주식회사일 때 그때 그 주식회사의 종잣돈 당연히 계정 과목은 자본금이에요. 그러면 그 주식회사의 종잣돈인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자,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게 처음 배우는 분들은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뒤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번 돈. 이것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건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자, 자본금,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 일단 우선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자본은 무엇이 있나? 자, 이와 같이 세 개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이 있고요. 자본조정이 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또 자본이 있어요. 자, 요 세 가지는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라기보다는 폴더, 계정이에요. 자, 이 자본잉여금 안에 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계정 과목이 되겠고 자본조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나중에 회계를 조금 더 배우시고 나서 나중에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본금, 이익잉여금과 같은 계정 과목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라. 자, 먼저 자본금의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서울은 2000X1년 1월 1일 자, 설립할 때 액면 금액이 주당 1,000원인 주식 5,000주를 발행했답니다. 자, 주식회사가 지금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종잣돈이 필요한데 자, 주식회사는 설립이 될 때 그 종잣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냐? 자,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종잣돈을 마련한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 서울이 처음에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5,000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5,000주를 발행했는데 그 주식의 면에, 자, 우리가 그 지폐에 이 금액이 써 있는 것처럼 그 주식에 이게 한 주당 1,000원짜리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액면이라고 합니다. 액면가 1,000원짜리라고 돼 있는 겁니다. 액면가 1,000원짜리를 5,000주 발행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을 누군가 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주식회사가 발행한 이 주식을 산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주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주주라고 한다. 그럼 이 주주는 주식을 사면서 공짜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줘야지. 그럼 얼마의 돈을 준다? 액면가 1,000원 곱하기 5,000주. 그럼 얼마? 50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주식회사 서울은 이 500만 원을 종잣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 서울은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본금, 이 주식회사 서울의 자본금은 주당 1,000원 곱하기 5,000주. 그래서 얼마? 500만 원으로 자본금 시작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액면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를 액면, 그러니까 요 액면가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고 그대로 돈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경우를 봅시다. 자, 주식회사의 경우에 X1년 1월 1일 설립 시 액면 주당 1,000원, 5,000주를 주당 1,000원에 발행했다. 자, 액면이 주당 1,000원인데 주당 1,000원 그대로 발행했다. 액면 발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500만 원이 된다. 아까 했던 거와 똑같죠. 그래서 이 회사는 자본금, 즉 종잣돈 자본금 5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00X1년 1년 기간 동안에 의류 사업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250만 원, 그리고 비용이 150만 원 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익은 얼마 났다? 그렇죠. 100만 원의 이익이 났죠. 자, 그러면 회사는 이 이익이 난 것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떤 금고에 넣고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이익을 넣어서 보관하는 그 금고 역할을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였죠? 네, 그렇죠. 이익잉여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1년 기간이 지나면 종잣돈, 자본금 500에 이익잉여금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자본이 얼마가 됐어요? 600만 원이 된 겁니다. 100만 원만큼 자본이 늘었죠. 자, 또 해가 넘어갔어요. 2000X2년, 자, 1년 기간 동안에 또 의류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익이 300만 원 났고 비용이 100만 원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익이 얼마 났을까? 그렇죠. 이익은 200만 원의 이익이 났습니다. 200만 원의 이익이 났어요. 그 200만 원을 또 금고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금고에는 이미 100만 원의 돈이 들어있죠. 그래서 또 넣었습니다. 200만 원. 금고에 돈이 얼마가 있게 될까? 그렇죠. 300만 원의 돈이 있게 되겠죠. 이익잉여금. 자, 그래서 이제 자본이 총 얼마가 됐습니까? 800만 원 됐죠.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이익이 난 만큼 자본이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주식회사의 경우였습니다. 자, 오늘 재무상태표 개정을 하면서 배웠던 개정 과목들을 모두 모아놨습니다. 자산 개정의 개정 과목들, 부채 개정의 개정 과목들, 그리고 자본 개정의 개정 과목들. 자, 오늘 배웠던 개정 과목을 종합을 했는데, 자, 이 개정 과목들은 가장 기본적인 개정 과목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개정 과목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